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서로 결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한 진행이 된다면 한국 남자도 베트남 여자도 좀 진정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한국 남성들이 진정성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그런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요즘에 업체들이 많이 까이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남자는 국제결혼 안 하는 게 맞는데 싶은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체들은 다 까요. 그리고 사기성 농후한 업체들 가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 그러면 업체에서 예를 들어 이런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안 되면 혹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냐 물어봐요. 근데 그게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국제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업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업체 괜찮냐 저 업체 괜찮냐. 그럼 예전에는 제가 추천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김 이사가 그 업체랑 친하다 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어 친할 수도 있겠죠. 아는 사장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뒷소리가 들려서 저한테 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럼 어디 업체 알아봤냐 물어봐서 괜찮은 업체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 제 생각에는 제가 구독자님이라면 이 업체로 가보겠다 그 정도 얘기예요. 그것도 꼭 이 업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뭔 말을 하기가 그래. 왜? 뭔 얘기 하나만 하면 이 죽자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쪽으로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 얘기 하기가 참 그래요. 암튼 이렇게 국제결혼 문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준이랄까 그런 게 좀 높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그 직업, 재력 이런 수준하고 다른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했는데 이 여자 보는 눈은 진짜 젬병이신 분들이 많아. 그럼 제가 도와주는 건 뭐냐? 간혹 들어보면 사정이 딱하신 분들이 있어. 국제결혼을 진행을 했는데 좀 상황이 안 돼. 돈 좀 아껴서 하고 싶어. 그런 분들 몇 분 제가 진행해드렸고 또 국제결혼 서류 진행하다가 결혼이 깨졌어요. 내가 봐도 옆에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지인 소개라고 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서로 결혼을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서 멈추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일들이 베트남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결혼한다고 집에다 얘기를 해놨는데 진행하다 멈추면 좀 그래.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 몇 명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 소개해 줄 수 있다. 왜냐? 제가 서류 대행하면서 그 사람하고 몇 개월 동안 라포를 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들이 괜찮은 사람들은 제가 한 몇 명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받은 거 별거 없고 소개하는 사람한테 소개비 좀 주고 약혼 행사비 그 다음에 서류 기숙사비 이 정도.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하면 한 돈 천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준 적이 있고 또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는 싶어. 근데 처음에는 멀쩡했다가 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흑화되는 게 느껴져. 그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국제결혼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 좀 해주면 그럼 뭐 결혼하지 말라는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결혼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에게 일단 결혼의 준비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 국제결혼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언제 준비해서 결혼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참 답답하죠. 인생에 무슨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신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50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 나와의 약속은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업무 준비를 하고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일이 있든 없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비워놓고 전화를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 국제결혼에서는 국제결혼의 특수성도 있지만 너무 남녀 사이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여자를 모르면 그래도 내 자기관리라도 잘 하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국제결혼도 성공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별거는 아니지만 뭔가 찜찜하거나 뭔가 이상하거나 이건 아닌데 싶으면 사실은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하려면 내 준비가 중요하고 그 준비 중에서 사실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내가 여유를 갖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한 3천이든 5천이든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결혼할 여성을 알아봐도 충분하다는 거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데 그렇게 쓱 말 던지고 가시는 구독자님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왜? 제 생각에는 좋은 여자 소개받고 싶으면 본인이 좋은 남자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좋은 여자를 소개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국제결혼이 하고 싶으면 한 $1,000 정도 들고 베트남에 와봐라. 내가 당신을 속일 의도는 없으니까 전후 상황 보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인연이다 싶은 여자가 있으면 처갓집까지 갔다 오고 부모님 승낙 받고 결혼해라. 본인 결혼의 진정성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좋은 결혼이 되더라. 그렇지만 남녀 간의 합은 꼭 봐라. 사실은 이 한국 남자가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지 베트남 여자가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지 그걸 봐주는 게 제 역할인 거죠. 뭐 이 정도만 해줘도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한국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은 진정성이 없는데 진정성이 있는 여자를 찾아. 현실이 그래요. 제가 한 달이면은 적게는 60건에서 많게는 한 100건까지 이런저런 소소한 상담을 하거든요. 뭐 그 중에는 은퇴에 대한 상담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상담도 있고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도 있고 아니면 국제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빌드업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상담도 있고 이혼에 대한 상담도 있고 한배 부부에 대한 상담도 있고 이 국제결혼 소개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담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 제가 기존에 많이 결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배 부부 5년차, 6년차, 7년차 되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판단이 안 서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나를 찾아올까요? 적어도 내가 소개할 때 어떤 트릭은 쓰지 않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줬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사람 대화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새끼가 개새끼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판단을 해요. 그냥 속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가끔 보면 개보다도 못한 새끼들도 있어. 여기가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 업자도 그래요. 내가 하도 양아치 짓거리를 하는 놈이 하나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엮일 나오길래 내가 봤을 때 이쪽 부류는 별로 좋은 부류가 아니니까 엮이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엮인대. 그래서 내가 다른 분을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괜찮은 형님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진 거잖아. 근데 본인이 업자를 한다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막상 옆에서 지켜보는 걸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고 또 게을러.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잘 되라고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거를 싫어라 하고 누가 자기 이용하려고 거짓말로 현혹하면 그런 것도 좋아라 하고 결론은 소개시켜주고 본인 스스로 역량이 부족한 건 생각 못하고 뒷소리를 하더라고. 이게 국제결혼 쪽도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평소 소신이 사람 아닌 것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자 그런 편이라 그게 제 캐릭터가 확실하다 보니까 연락 오신 분들 중에 아닌 경우는 아니다고 팍 잘라서 얘기해버리고 좀 이상하면 저 이런 상담은 안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보셔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이 무지성에 가까운 그런 상담 요청도 제가 다 받아줘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상담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사실을 얘기해 주다 보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자, 국제결혼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일관성. 국제결혼 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바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조직은 언제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8, 90%예요. 내가 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을 리딩해서 런닝메이트가 되냐고요. 현실입니다. 그냥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제결혼 피해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도 하려면 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도 상담같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람 신경 안 써요. 본인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이런 게 일과 시간 안에 통화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국제결혼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밤 9시, 10시, 11시, 12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한다 칩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내로남불이 심한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자기 감정 절제도 못해서 결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적어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사람이 그 파트너를 결정할 때 그 우선순위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두에 얘기했듯이 안 되는 일을 안 된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업체는 다 피해 다니고 안 되는 일을 된다고 수용해주는 그 업체 가서 진행하면 안 되는 일이 될까요? 안 돼요. 이 국제결혼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정성은 내가 진정성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업체의 진정성도 중요하고 신부의 진정성도 중요하죠. 근데 10명이면 진정성 있게 국제결혼을 접근하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그에 대한 해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국제결혼이 진정성이 없다. 업체가 진정성이 없다. 베트남 여자가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한편으로 있는데 사실은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100명이 다 진정성이 있다면 업체도 베트남 여성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재료 자체가 진정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여자를 갖다 놔도 안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명 소개를 했지만 파혼이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석을 그나마 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원석이 좋으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혼이 없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내 결혼을 잘하려면 나부터 진정성을 갖고 그 준비를 잘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